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하면서 일본 후쿠시마 현지의 긴장감도 고조되고 있습니다. 오염수 안전성을 검토하고 있는 우리 정부는 2년가량 연구한 종합 보고서를 내일 발표합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 도중 유료 체험 행사가 무료로 바뀐 부분이 특정 감사에 쟁점이 되고 있습니다. 엑스포 조직위는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다는 선관위의 통보를 받고도 무료 진행을 계속했습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에서 2학년 선배 학생들이 후배 신입생을 상습적으로 때리고 괴롭힌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경찰은 가해자로 지목된 4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 판매한 업소 10곳이 적발됐습니다. 등유에 윤활유를 섞어 가짜 석유를 만들거나 거래 신고를 하지 않은 경유를 판매하기도 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7시 뉴스 시작합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다음 주 동유럽의 리투아니아와 폴란드를 방문합니다.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하고 폴란드와는 방위산업 등 경제 협력을 논의할 것이라고 대통령실이 밝혔습니다. 첫 소식 신지혜 기자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오는 10일부터 12일 동유럽 리투아니아 빌뉴스에서 열리는 북대서양 조약기구 나토 정상회의에 참석합니다. 한국의 참석은 지난해 6월 이후 두 번째, 서방 군사동맹인 나토와의 관계를 강화하는 자리가 될 거로 보입니다. 핵 비확산, 사이버 안보, 첨단 기술 등 11개 분야에서 우리와 나토의 협력을 문서로 공식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이번 회의 최대 의제인 우크라이나 지원 논의에 참여하는 한편 북한 핵과 미사일 대응 방안을 협의합니다. 최대 군사동맹인 나토와의 협력을 강화하고 북한의 불법 행위를 용납하지 않는다는 국제사회의 단합된 경고 메시지를 발신하게 될 것입니다. 대통령실은 나토 회의 계기로 한일 정상회담도 조율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시다 일본 총리가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방류 계획을 한국에 설명하는 자리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오염수 문제가 거론된다면 윤 대통령이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하는 원칙 하에 필요한 얘기를 하게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윤 대통령은 또한 10여 개국 정상들과의 양자회담에서 공급망 다변화를 추진하고 부산 엑스포 지지를 요청할 계획입니다. 12일부터는 2박 3일 일정으로 폴란드를 공식 방문해 방위산업, 원자력 발전 등 경제협력 확대를 논의합니다. 우크라이나 재건 참여를 준비 중인 한국 기업들과도 만납니다. 전후 재건의 허브가 될 폴란드에서 우크라이나 재건 사업 참여를 추진하고 있는 우리 기업들을 만나 정부의 지원 방안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윤 대통령이 이번 순방을 계기로 우크라이나를 방문할 거란 관측도 있었지만 대통령실은 계획이 없다고 밝혔습니다. KBS 뉴스 신지혜입니다. 정부가 내일 오전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계획에 대한 우리 측 종합 검토 보고서를 발표합니다. 보고서에는 한국원자력안전기술원의 자체 분석 내용과 후쿠시마 원전 현지에서 정부 시찰단이 확보한 원자료 분석 내용, 일본 측의 방류시설 시운전 점검에 대한 우리 측 평가 등이 포함됩니다. 또 국제원자력기구가 지난 4일에 공개한 종합보고서 내용에 대한 한국 전문가의 판단과 함께 우리 정부가 일본 측에 제안할 내용도 포함됩니다.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가 임박해오면서 후쿠시마 현지도 뒤숭숭한 분위기입니다. 원전 사고 이후 10년 넘게 부흥의 안간힘을 쏟아온 후쿠시마가 다시 위기에 놓이는 건 아닌지 조마조마하고 있는데요. 허지영 기자가 현지에 다녀왔습니다. 도쿄로부터 200여 킬로미터 떨어진 후쿠시마현 항구 도시 이와키시. 후쿠시마 앞바다에서 갓 잡아온 생선을 차례로 경매장으로 옮깁니다. 오염수 방류로 수산물 소비가 더 위축되진 않을까 어업조합에선 방사능 검사에 힘을 쏟고 있습니다. 이날 오전 이와키시 앞바다에서 잡힌 수산물입니다. 이곳에서 경매에 낙찰이 됐더라도 방사능 검사를 통과하기 전엔 시장에서 판매될 수 없습니다. 종류별로 한 개체씩 방사능 오염 지표인 세슘 134와 137 농도를 검출합니다. 일본 정부보다 강력한 킬로그램당 50베크렐이 기준입니다. 그래서인지 처리한 오염수를 방류하면 수산물에 문제가 없다는 의견도 있고 全然ベクレルがあれは低いと思うんだよね。
なんで日本だけ騒がれる意味がちょっと理解できないって。 벌써부터 불안하다는 소비자도 있습니다. こっちで取れた魚とかちょっと貝とかだとちょっと心配かなっていうのが、蓄積されて放射能とかちょっと心配かなっていうのはあります。 관광업계도 불안하긴 마찬가지입니다. 후쿠시마 내륙 지역 아이즈 와카마스의 한 온천 숙박업소. 일본 유명 애니메이션의 배경으로 입소문을 타면서 최근 들어 원전 사고 전 매출의 70%까지 회복했습니다. The nature is pretty nice. The natural environment here is like just amazing. 하지만 걱정이 생겼습니다. 오염수 방류로 인한 여러 소문이 퍼지면서 발생하는 일본 표현인 풍평 피해 때문입니다. 安心だよっていうのがこう根付いてきたところで、また同じような風評被害っていうのが、出てこないかっていうところはやっぱちょっと心配するところは。 원전 오염수 방류 시계추가 점점 빨라지면서 후쿠시마 지역사회의 긴장감도 점차 고조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허지영입니다. 경남교육청이 일본 원전 오염수 방류에 대비해 멸치와 오징어 등 15개 주요 수산물에 대한 방사능 검사를 모든 학교로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경남교육청은 수산물 방사능 검사 결과를 누리집을 통해 즉시 공개하고 각 교육지원청에 방사능 핵종 분석기도 보급할 계획입니다. 또 오는 9월부터 학교 급식에 납품하는 수산물 업체는 방사능 검사 결과 확인서를 붙여야 하고 각 학교에서는 수산물 원산지를 식단표에 반영해 가정에 알릴 예정입니다. 서울 양평 고속도로 노선 변경과 관련해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일고 있는데요. 정부와 여당이 긴급 대책 간담회 끝에 양평 고속도로 추진 자체를 백지화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양평 지역사회가 충격에 빠진 가운데 민주당은 특혜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며 반발했습니다. 이정은 기자가 보도합니다. 노선이 변경되며 김건희 여사 일가에 대한 특혜 의혹이 제기된 서울 양평 간 고속도로. 당정은 긴급 간담회를 열고 특혜 의혹이 터무니없는 거짓말이라고 일축했습니다. 예비타당성 조사 이후에도 종점이 바뀐 사례는 빈번하다며 김건희 여사 일가의 땅값 상승도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습니다.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고 근거 없는 거짓 선동을 중단하십시오. 가짜 뉴스의 달콤함 뒤에 숨어서 이렇게 거짓 선동을 할 경우에는 반드시 응분의 대가가 따를 것입니다. 나아가 민주당에게는 아무리 사실을 얘기해도 소용이 없다며 양평 고속도로 추진 자체를 전면 중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 정부에서 추진되었던 모든 상황을 백지화하겠습니다. 이 노선이 정말 필요하고 최종 노선이 있다면 다음 정부에서 하십시오. 서울 양평 고속도로는 경기 하남시 가밀동과 양평군 양서면에 있는 사업으로 2년 전 예비타당성 조사도 통과했습니다. 그런데 국토부가 이 도로의 종점을 양평군 양서면에서 강상면으로 바꿔 추진해온 사실이 최근 드러났습니다. 공교롭게 바뀐 종점에서 500m 거리에 김건희 여사 일가 땅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면서 특혜 의혹이 불거졌습니다. 민주당은 이를 고속도로 게이트로 규정하고 진상규명 TF를 통한 현장 조사에도 나섰습니다. 예타 조사가 끝난 뒤 양평군의 의견서만으로 노선이 바뀌었다며 의혹의 실체를 밝히겠다고 강조했습니다. 까면 깔수록 특권 카르텔로 드러난 김건희 여사 일가 고속도로 특혜 의혹의 실체를 명명백백히 밝혀내겠습니다. 또 백지화하려는 건 의혹을 덮으려는 꼼수라며 국토부에 그간의 결정 과정과 이유를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KBS 뉴스 이정은입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문화체육 특별보좌관으로 유인촌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을 임명했습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유 전 장관이 연기자 출신으로 문화 콘텐츠를 잘 알고 문화산업 쪽도 잘 안다며 K 콘텐츠를 키우는 게 주요 목표인 만큼 조언을 받을 부분이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신임 통계청장에는 이형일 기획재정부 차관보를, 신임 관세청장에는 고광효 기재부 세제실장, 조달청장에는 김윤상 기재부 재정관리관을 내정하는 등 차관급 6명의 추가 인선도 발표했습니다. 경상남도의 하동 세계차 엑스포 특정감사 소식 깊숙이 짚어보겠습니다. 이번 감사에서는 엑스포 유료 체험 행사가 무료로 바뀐 점이 쟁점이 되고 있는데요. 문제는 엑스포 조직위가 선거법 위반이 될 수도 있다는 선거관리위원회의 의견을 받고도
무료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기원 기자의 보도입니다. 하동 세계차 엑스포 체험 행사가 무료로 바뀐 것은 지난 5월 18일. 엑스포 기간이 이미 절반 넘게 지난 때였습니다. 2,000원에서 최대 3만 원이던 체험 행사 25개가 무료로 바뀐 겁니다. 조직위원회에서 지원을 해줬죠. 재료비나 이런 게 그 정도 들기 때문에 그만큼 더 지원을 해줬어요. 문제는 무료 체험 행사가 기부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는 겁니다. 공직선거법은 자치단체장이 선거구 주민이나 단체에 재산상 이익을 제공하는 것을 기부행위로 보고 있습니다. 무료 체험 행사 혜택을 본 관람객은 모두 4만여 명. 이 가운데 상당수는 선거구민에 해당될 수도 있습니다. KBS 취재 결과 엑스포 조직위 측은 체험 행사를 무료로 제공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에 해당하는지 경남 선거관리위원회에 공문으로 미리 질의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대해 경남 선관위는 조례에 근거 없이 유료 체험 행사를 무상으로 할 경우 법 위반이 될 수 있다는 내용을 공문으로 엑스포 조직위에 알렸습니다. 선관위 관계자는 조례나 법령에 따로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 이같이 통보했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하승철 하동군수는 이미 입장권을 산 사람들에게 체험비를 추가로 받는 것이 잘못됐다고 판단해 무료화를 도입했고 경상남도 역시 이에 동의한 것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경남 선관위는 하승철 군수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한 조사 착수를 검토하고 있고 경상남도 감사위원회도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한편 하승철 하동군수는 경남도 특정감사와 조직위 운영에 심각한 문제가 있었다며 다음 주 기자회견을 열어 사실을 낱낱이 밝히겠다고 취재진에게 전했습니다. KBS 뉴스 박기원입니다.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박종우 거제시장 배우자의 항소심 재판부가 부산고법 형사 1부에서 형사 2부로 재배당됐습니다. 부산고법 관계자는 피고인 측 변호인과 형사 1부 법관 사이에 연고 관계가 있어 내규에 따라 재배당 절차를 밟았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박 시장의 배우자 측은 이번 공판과 관련해 공직선거법상 상시 기부 금지 조항에 대해 위헌 법률 심판 제청을 신청했습니다. 한 기숙형 고등학교에서 상급생들이 신입생을 2달 넘게 상습적으로 폭행한 사실이 뒤늦게 드러났습니다. 피해 학생은 가혹행위와 불법 촬영까지 당했다고 진술했는데요. 가해 학생들에게 내려진 학폭위 처분이 학급 전환과 출석 정지에 그치면서 피해 학생의 학부모들은 반발하고 있습니다. 김민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경남의 한 고등학교 기숙사입니다. 이 학교 신입생이던 A군은 지난 3월부터 2달 동안 2학년 B군 등 4명으로부터 폭행과 괴롭힘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목검 등 둔기로 맞거나 흉기로 위협을 당했습니다. A군은 또 몸에 체액을 묻히는 등 고문에 가까운 가혹행위를 당하고 수시로 불법 촬영도 당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입학 2달 만에 기숙사를 나온 A군이 부모님에게 전학을 요구한 뒤에야 사건의 실체가 드러났습니다. 3월 첫째 주, 둘째 주는 아이가 너무 좋아했어요. 살다부터 저한테 집에 와서 엄마 우울해. 단 한 번도 우울하는 표현을 쓰는 아이가 아니에요. 폭행은 대부분 학교 기숙사에서 발생했지만 학교 측은 이런 사실을 알지 못했습니다. 3월달에 막 즐겁게 지내다가 4월달 되면은 나는 여기서 뭘 하고 있지. 아이들 막 현타가 오는 거죠. 그래서 그 시기에 또 우울한 아이들도 많이 있고 폭력 때문에 그럴 거라고는 저는 예상하지 못했죠. 지난 5월 말 학부모의 신고로 사건을 접수한 교육당국은 2차례 학교폭력심의위원회를 열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학생 2명에게는 학급 교체가, 또 다른 2명에게는 출석정지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피해 학생의 학부모는 처벌에 불복해 행정심판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A군은 가혹한 폭행과 괴롭힘으로 정신과 치료까지 받아야 했습니다. 가해 학생들이 받은 조치가 이번에 가장 대표적인 게 6호랑 7호인데 5가지 기본 판단 요소, 거기에서 이제 점수를 하나하나씩 심의위원들이 배점을 하게 됩니다. 경찰은 가해 학생 4명을 폭행 등의 혐의로 입건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김민지입니다. 가짜 석유 제품을 유통하거나 석유를 불법으로 유통, 판매한 업소들이 경상남도와 석유관리원의 무더기로 적발됐습니다. 이들은 경유 차량에 등유와 윤활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팔거나
탈세를 위해 현금으로 기름을 사들였는데 규모가 수십억 원에 이릅니다. 보도에 손원혁 기자입니다. 화물 주차장에서 이동 주유 차량이 화물차에 기름을 넣고 있습니다. 완료원입니다. 단속반이 화물차에서 기름을 다시 뽑아내 검사를 합니다. 간이 검사로 지금 등유가 섞인 걸로 나오거든요. 우선 가짜 석유가 들어가 있었는 거고. 등유가 경유보다 리터당 100원 이상 저렴하다 보니 경유를 넣어야 할 화물차에 등유를 섞어 넣다 적발된 겁니다. 경남의 한 건설기계 대여업체, 이 업체는 이동 주유 차량을 직접 운영하며 등유에 윤활유를 섞은 가짜 석유를 만들어 화물차 등에 사용하다 적발됐습니다. 이 업체가 쓴 등유는 넉 달 동안 5만 리터, 7,600만 원어치입니다. 탈세를 위해 불법 석유 도매업체로부터 거래 기록을 남기지 않고 경유를 현금으로 매입해 유통한 주유소도 적발됐습니다. 주유업자 A씨는 경유 103만 리터를 현금으로 사들여 2달 동안 15억 9천만 원어치를 판매했고 다른 주유업자 B씨도 같은 방법으로 경유 27억 원어치를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인근 주유소보다 40원에서 50원씩 저렴하게 판매한 것, 이 많은 양을 어디서 들여왔는지 확인되지 않습니다. A씨는 과징금 1,500만 원을 내고 영업을 이어가고 있고 또 다른 업체는 사장의 소재조차 파악되지 않고 있습니다. 일명 바지 사장을 내세워 영업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공급자에 대해서는 일체 정보 제공을 해주지 않고 있는 상태입니다. 경상남도 특별사법경찰관과 석유관리원이 적발한 업소는 모두 10곳. 경상남도는 업체 사장 등 6명을 검찰에 송치하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손원혁입니다. 출생 미등록 아동에 대한 경찰 수사 소식 매일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이 숨져 40대 친모가 텃밭에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오늘 오후 영아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영아를 살해한 뒤 유기한 친부와 외조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최인영 기자가 보도합니다. 40대 정모 씨가 태어난 지 하루 된 딸이 숨져 암매장했다고 진술한 사건과 관련해 경찰이 영아로 추정되는 유골을 발견했습니다. 경찰은 오늘 오후 정 씨가 암매장했다고 지목한 경기도 김포시 텃밭을 수색한 결과 영아의 유골이 나왔다고 밝혔습니다. 경찰은 이 유골이 정 씨의 딸이 맞는지 확인하기 위해 DNA 검사를 의뢰하기로 했습니다. 정 씨는 사체 유기 혐의로 어제 긴급 체포됐습니다. 2016년 8월 병원에서 출산한 딸이 숨지자 텃밭에 암매장한 혐의입니다. 사체 유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이어서 정 씨의 시효는 한 달 남은 상태입니다. 경기도 용인에서는 다운 증후군인 아이를 태어난 지 며칠 만에 살해하고 암매장한 혐의로 40대 친부와 60대 외조모가 긴급 체포됐습니다. 2015년 3월 아이를 숨지게 한 뒤 경기도 용인시의 한 야산에 매장한 혐의입니다. 친모는 아이가 살해된 사실을 몰랐고 자연사한지 알았다고 진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은 암매장 장소로 지목된 야산을 수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수사 중인 출생 미신고 영아 사건은 600건 가까이로 늘었습니다. 경찰청은 어제 오후 기준으로 664건에 대해 수사 의뢰 등을 받았고 이 가운데 598건에 대해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하루 만에 200건 가까이 늘어난 겁니다. 숨진 걸로 확인된 아이는 28명으로 늘었고 540명은 아직 소재가 파악되지 않았습니다. 지역별로는 경기 남부가 수사 중인 사건이 121건으로 가장 많았고 서울 83건, 인천 57건 순입니다. KBS 뉴스 최인영입니다. 출생 미신고 영아의 사망 사례가 사천에서도 확인됐습니다. 경남경찰청은 40대 여성으로부터 2016년 6월에 출산한 영아가 한 달 뒤 숨졌고 영아의 시신을 충남 부여에 묻었다는 취지의 진술을 받아 이 여성을 입건 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경남경찰은 출생 미신고 아동과 관련해 현재까지 경상남도로부터 47건의 협조 요청과 수사 의뢰를 받았고 사망 사례가 확인된 것은 거제와 진주, 사천으로 모두 3건입니다. 대낮에 아파트 엘리베이터를 탄 2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마구 폭행하는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이 남성은 피해 여성을 성폭행하려는 의도로 이 같은 범행을 저질렀다고 경찰에 진술했습니다. 정혜주 기자의 보도입니다. 경기 의왕시의 한 아파트.
어제 낮 12시 반쯤 20대 남성이 이웃 여성을 폭행했다는 신고가 경찰에 접수됐습니다. 자고 있었다가 씻어주는 비누를 들면서 감정이 일어나서 어디고 나왔는데 축사운동 엄청 떠시고 피도 흘렸었나봐요. 12층에서 엘리베이터를 탄 남성은 혼자 타고 있던 여성을 갑자기 때리기 시작했습니다. 2개 층을 내려올 때까지 폭행이 이어졌고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온 남성은 이곳까지 여성을 강제로 끌고 갔습니다. 복도 옆 인적이 드문 계단으로 여성을 끌고 가려던 남성은 비명 소리를 듣고 집 밖으로 나온 주민들에게 덜미를 잡혔습니다. 이 남성과 피해 여성은 같은 아파트 주민이었는데 서로 일면식도 없던 사이였습니다. 피해자는 갈비뼈 골절과 뇌진탕이 의심되는 등 중상을 입었습니다. 얼굴 입술 여기가 좀 많이 터지셨었고 그 남자분 이렇게 보니까 바지가 좀 벗겨져 있더라. 이거 성폭행 아니냐. 경찰 조사에서도 이 남성은 피해자를 성폭행할 의도로 범행했다고 진술했는데 미성년자 시절 강간미수 혐의로 소년 보호 처분을 받은 전력이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자신의 아파트 엘리베이터에서 범죄에 노출된 피해자는 불안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이제 다시 할 것 같아. 언제 누가 저렇게 할지 모르는 거니까 두렵고. 경찰은 이 남성에 대해 강간치상 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KBS 뉴스 정혜주입니다. 취객을 상대로 한 범죄 수법이 교묘하게 진화하고 있습니다. 서울 강남의 유흥가를 돌며 만취한 사람들에게서 돈을 빼앗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는데요. 휴대전화 지문 인식으로 손쉽게 돈을 이체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11차례 범행에 5,500만 원을 빼앗았습니다. 김화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 강남역 인근 대로변. 술에 취해 비틀대는 행인 뒤를 한 남성이 빠른 걸음으로 따라갑니다. 기둥 뒤에서 주먹을 휘두른 뒤 휴대전화를 빼앗아 강제로 지문을 찍습니다. 은행 앱에서 1,000만 원을 이체하는 모습입니다. 이번엔 서울 역삼동의 유흥가. 정신을 잃고 벽에 기댄 남성을 부축하더니 후미진 곳으로 끌고 갑니다. 한 손에는 취객의 휴대전화를 꼭 쥐고 있습니다. 제가 잠시 나왔다가 어떻게 된지 기억이 안 나요. 카드론을 돈을 찾아서 1,000만 원을 인출해 갔더라고요. 역시 지문 인식으로 온라인 대출을 받게 한 뒤 1,000만 원을 본인 계좌로 송금한 겁니다. 남성은 이곳에서 만취객을 데리고 700m 넘게 이동해 범행을 저질렀습니다. CCTV가 없는 골목길을 노린 겁니다. 이른바 부축배기 범인 30대 정모 씨가 1년 동안 서울 강남 일대에서 저지른 범행은 11차례, 빼앗은 돈은 5,500만 원입니다. 이게 다가 아니었습니다. 기억이 없는 피해자들에게 이튿날 다시 전화해 온갖 명목으로 합의금을 요구했습니다. 저희 집사람 옷에도 토했어요. 제 와이프 한국집 배고 낸 거 아세요? 40만 원 먼저 어떻게든 해주세요. 지금요? 네. 송금을 어떻게 해야 되지? 정 씨는 강도, 절도, 공갈 등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경찰은 금융기관 앱에는 지문 외에 추가 인증 절차 설정이 필요하다고 당부했습니다. KBS 뉴스 김화영입니다. 정부가 오늘 가계통신비 부담 완화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통신사 지원금 한도를 늘려 휴대전화 단말기 값을 낮추고 알뜰폰이나 신규 사업자를 지원해 이통 3사 위주의 통신 시장에 경쟁을 촉진한다는 계획인데요. 구체적으로 어떤 점이 달라지는지 조정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휴대전화 단말기를 살 때 통신사에서 지원받을 수 있는 금액은 공시지원금과 추가지원금 두 가지입니다. 현재 추가지원금은 공시지원금의 15%까지 받을 수 있지만 앞으로는 이 한도가 공시지원금의 30%까지로 확대됩니다. 지원금 대신 선택 약정을 통해 통신요금의 25%를 할인받을 수도 있는데 이 한도 역시 상향될 전망입니다. 선택 약정 할인 기간도 2년에서 1년 단위로 축소돼 보다 쉽게 요금제를 바꿀 수 있게 됩니다. 요금제 개선도 추진됩니다. 단말기 종류와 관계없이 LTE나 5G 요금제 중 고를 수 있고 통신사 약정으로 5G 단말기를 구매하더라도 LTE 요금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또 통신사들은 이용자에게 주기적으로 최적 요금제를 알리도록 하고 민간의 요금제 비교 추천 서비스도 활성화하기로 했습니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런 내용을 담은 통신시장 경쟁 촉진 방안을 발표했습니다. 과기정통부는 통신비 부담 완화를 위해 요금 경쟁을 촉진하고 이통 3사의 과점 구조를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를 위해 기존 통신사들을 견제할 신규 사업자 진입도 지원한다는 계획입니다. 또 이 통사가 알뜰폰 사업자에게 통신망을 빌려주는 도매 제공 의무를 상설화하고 통신망 대여비인 도매 대가 산정 방식을 다양화해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방침입니다. KBS 뉴스 조정인입니다. 다음 주 화요일이 삼복더위의 시작을 알리는 초복인데요. 예년보다 껑충 뛴 삼계탕 값에 복날 삼계탕 한 그릇 먹기도 부담스러워지고 있습니다. 보도에 송국회 기자입니다. 한창 손님들로 붐비던 삼계탕 가게 안이 썰렁합니다. 평소 복날을 앞두고도 점심때마다 대기 손님이 줄을 섰지만 올해는 사정이 달라졌습니다. 갈수록 오르는 삼계탕 값에 손님의 발길이 뜸해졌습니다. 지금은 뭐 반도 안 되죠. 지금은 옛날부터 손님이 많이 줄어서. 실제 지난 5월 기준 음식점 삼계탕 한 그릇의 전국 평균 가격은 15,500여 원으로 2년 전 같은 기간보다 14%, 지난해보다 10% 가까이 올랐습니다. 이처럼 삼계탕 값이 오른 것은 삼계탕용 닭고기값 상승 요인이 큽니다. 사료값 인상과 경기 침체로 인한 수요 감소 등으로 농가의 사육 마릿수가 줄면서 육계 평균 소비자 가격은 지난해보다 10% 오른 6,200여 원으로 조사됐습니다. 반면 상대적으로 저렴하게 삼계탕을 먹기 위해 소비자들의 발길은 포장용 간편식 상품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혼자하고 아들 이게 6식구인데 6마리 사가면 6에서 한 4, 5만 원 정도면 시커먹잖아요. 올해 크게 오른 닭고기 가격과 해마다 이어지는 물가 상승세가 계속되면서 이제는 복날의 더위를 이기기 위해 먹는 보양식 한 그릇도 부담이 되고 있습니다. KBS 뉴스 송국혜입니다. 올여름 엘니뇨에 따른 역대급 폭염이 예상되면서 전력 사용량도 역대 최고치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불필요한 전력 낭비를 막기 위해 전기를 적게 쓰면 그만큼 현금으로 돌려주는 서비스가 전국 처음으로 대구에서 시작됐습니다. 어떤 제도인지 박진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대구 도심의 대형 안경원입니다. 넓은 매장이 환하도록 천장에 전등이 빼곡히 달려 있습니다. 안경을 만드는 기계들도 부지런히 가동됩니다. 전기요금 부담이 클 수밖에 없는 상황. 그러나 올여름은 걱정이 줄었습니다. 스마트폰 앱으로 전기 사용량을 실시간 확인하면서 사용량을 조절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전력 대구본부가 올여름 상가 밀집 지역의 전기 사용을 줄이기 위해 전국 최초로 시행하는 이삭줍기 사업입니다. 전기료도 많이 오르고 물가도 많이 올라서 지금 저희 매장 입장에서는 부담스러운 게 사실인데 이번에 한전에서 하는 앱 같은 거를 활용하면서 사용량을 실시간으로 체크할 수 있는 현재 구조가 돼서 좀 더 절약할 수 있는. 한전과 중구청이 협력해 대구 중구의 상가 2,700여 곳이 에너지 절감 사업에 참여했는데 과거 2년간의 평균 사용량보다 전기를 5% 이상 적게 쓰면 킬로와트당 20원씩 현금을 돌려받습니다. 원격 검침 기술을 이용한 절전 정보와 현금 인센티브 지급을 통한 상가의 자발적이고 합리적인 전기 소비 유도를 위해 한전 대구본부에서 최초로 추진하게 되었습니다. 이번 사업으로 올여름 2기가와트, 9천여 가구의 한 달 사용량을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한전은 이미 아파트와 단독주택에도 에너지 캐시백 사업을 시행 중인 가운데 전기를 많이 쓰는 상업시설로 사업이 확대되면서 그 효과에 관심이 쏠리고 있습니다. KBS 뉴스 박진영입니다. 이어서 진주에서 전해드립니다. 경상남도 환경보건센터가 오늘 경상국립대 의과대학에서 문을 열었습니다. 경남 환경보건센터는 공장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한 환경오염도 조사와 주민 건강 노출 조사, 환경 피해 구제를 위한 건강 영향 조사 청원 지원 등을 올해 주요 사업으로 추진할 예정입니다. 재정난으로 파산 신청을 한 진주 한국국제대 법인이 어제 진주 학사에서 대책 마련을 위한 이사회를 열었습니다. 이사회에는 전 총장인 강경모 이사장과 학생 대표 등이 참석했으며 교육부 체불임금 지불 통보와 폐교 관련 협의를 진행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한국국제대는 미납 공과금과 체불임금이 100억 원을 넘었으며 교직원들은 지난 5월 법원에 파산 신청을 했습니다.
남해군이 오는 28일까지 해양수산 신지식인 추천 접수를 받습니다. 선발 분야는 유통가공과 해면양식, 내수면 양식과 어촌 관광 등 7개 분야로 선발된 해양수산 신지식인은 신규 어업인을 대상으로 강연과 실습 지원 등의 역할을 맡습니다. 지금까지 진주에서 전해드렸습니다. 경남 주말엔 문화. 이번 주말은 시원한 바다의 땅 통영으로 떠나보시기 바랍니다. 30여 개 단체가 60개 공연을 펼치는 통영 연극예술축제가 내일부터 열흘 동안 이어집니다. 진정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하철역 해질역에서 30년 전 세상을 떠난 40대 남편을 만난 70대 할머니. 아이고 영감 양바살이 커서도 돈 있어요. 죽어서도 계속되던 다툼을 노래 한 곡으로 풀립니다. 날개를 굴고 넘는 우리리마. 살아서 속썩였던 남편은 죽어서라도 아내 소원을 들어주기 위해 나타났습니다. 누구나 마지막 순간에 혼자 외롭잖아요. 그런 순간에 혼자가 아닌 다른 누군가가 맞이해 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1930년대 경성 최고 댄스홀에서 신나게 춤을 추는 모던걸과 모던보이. 조선 총독부가 댄스홀 폐쇄를 명령하자 분노합니다. 댄스홀을 폐쇄한다뇨? 그런 법이 어딨어요? 아니, 한글도 맘대로 못 쓰게 하더니 이제 댄스도 맘대로 못 춘단 말입니까? 댄스홀은 독립운동가들의 아지트. 댄스홀을 살리기 위해 성명을 발표합니다. 이번 주말부터 열흘 동안 통영 시민문화회관과 벅수골 소극장에서 통영연극예술축제가 펼쳐집니다. 통영과 창원을 비롯해 서울과 대전, 부산 등 전국 9개 극단의 수준 높은 연극이 무대에 오릅니다. 이 지역 관객이 아닌 또 다른 관객님들은 또 우리 연극을 어떻게 또 생각해 주실까 하는 그 기대가 있고. 올해 15번째를 맞은 통영연극예술축제는 창의적 다양성을 주제로 콘텐츠 창작 스테이지와 이 시대가 주목할 스테이지 등으로 마련됩니다. 우리가 더 깊숙이 들어가가지고 이 역을 연구하고 작품하면서 관객들하고 소통하고 싶다는 것이 연극의 특징이 아니겠는가. 축제 기간 통영 시민문화회관 앞에서는 불쇼와 마술쇼, 서커스 등 60개 행사가 푸른 바다와 어우러집니다. KBS 뉴스 진정은입니다. 간추린 경남 소식 전해드립니다. 박완수 경남지사가 오늘 부산시청에서 열린 경상남도와 부산시 국민의힘 예산정책협의회에서 우주항공청 연내 개청을 요청했습니다. 경상남도는 여당 지도부에 우주항공 복합도시 조성추진단 설치와 남해안권 관광진흥특별법 제정을 건의했습니다. 또 소형 모듈 원자로 제조기술 개발과 남부 내륙철도 사업의 차질 없는 진행 등 24개 사업에 필요한 국비 9,400여억 원을 내년 예산안에 반영해달라고 건의했습니다. 박종훈 경남교육감이 오늘 경상남도의회 김진부 의장을 만나 지난달 추경예산 편성 과정에서 행복교육 관련 예산이 전액 삭감된 것과 관련해 경남교육청의 입장을 전달했습니다. 박 교육감은 경남의 행복교육지구와 행복마을학교 사업이 도의회의 예산 삭감으로 2학기부터 중단되게 됐다며 공개적인 비판 입장을 밝혀왔습니다. 민주노총 경남본부가 오늘 도청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경남 자치단체들의 안전관리 규정과 산업재해 예방 조례가 부실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민주노총은 경상남도와 시군 9곳이 안전보건관리 규정과 산업재해 예방 조례에 지자체의 책무를 명시하지 않았으며 산업안전보건센터 설치와 운영에 관한 조례를 만든 지자체가 한 곳도 없었다고 밝혔습니다. 또 박완수 경남지사 등 단체장들이 산업안전보건위원회 회의에 적극적으로 참가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대법원이 김해 안동 1지구 도시개발구역 지정 무효 확인 소송에서 원고 패소한 2심 판결을 확정했습니다. 이 사업은 공단 지역 15만 2천 제곱미터 터를 아파트와 상가 등으로 개발하는 사업으로 2020년 A씨 등은 토지 수용 과정에서 필지 분할과 불법 명의 신탁을 주장하며 도시개발 사업 무효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앞서 1심 재판부는 사업 추진 과정의 위법성을 인정해
도시개발구역 지정과 시행자 지정 등이 무효라고 판결했지만 2심 재판부는 일부 불법 행위로 전체 지구 지정 취소 요건을 갖춘 것은 아니라며 원고 패소로 판결했습니다. 함안군이 오늘 대산면 옥렬리 자기 가마터에서 문화재 발굴 현장을 공개했습니다. 함안 대산 옥렬리 자기 가마터는 분청사기 가마 1기와 폐기장 3곳 등 공납 자기소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적들이 대거 발굴됐습니다. 발굴 조사를 진행한 삼강문화재연구원 측은 함안에서 가장 이른 조선 전기 공납 도자기 제작소의 실체를 확인할 수 있는 유적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경남 주력산업 채용박람회가 오늘 창원 컨벤션센터에서 열렸습니다. 고용노동부와 경상남도, 경남 5개 시군이 주최한 이번 박람회에서는 조선과 자동차, 기계와 우주항공 등 121개 기업에서 450여 명을 채용했으며 고용 정보를 제공하는 홍보관과 취업상담 지원관 등이 마련됐습니다. 지금까지 간추린 경남이었습니다. 내일은 다시 장맛비가 찾아오겠습니다. 정체전선의 영향으로 우리 지역에 비 소식이 있겠는데요. 예상되는 강수량은 내일 오전부터 일요일 새벽까지 50에서 100mm, 많은 곳은 경남 남해안에 최고 150mm 이상의 비가 예상됩니다. 특히 비가 집중되는 내일 오후부터 모레 아침 사이 돌풍과 함께 천둥, 번개가 치는 등 시간당 30에서 60mm의 매우 강한 비가 내리는 곳이 있어 유의하셔야겠습니다. 한편 비와 함께 순간풍속 초속 15m 안팎의 강한 바람이 부는 곳이 있겠으니 안전사고에 각별한 유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비는 모레 밤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남해안을 중심으로는 일요일 새벽까지 이어지는 곳이 있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기온 살펴보겠습니다. 내일 아침 창원이 22도, 창녕이 23도 예상됩니다. 한낮에는 창원이 26도, 함안이 25도로 오늘보다 6에서 8도가량 낮겠습니다. 서부 지역도 진주가 22도, 거창이 20도로 출발하는 아침이겠고요. 한낮에는 진주가 24도, 사천 25도 예상됩니다. 바다의 물결은 남해동부 먼바다에서 최고 2.5m로 비교적 높게 일겠습니다. 비가 내리면서 더위의 열기는 잠시 주춤하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태어났지만 출생 신고가 되지 않은 이른바 그림자 아기. 경찰 수사가 시작되자 하루가 멀다 하고 사망 사례가 나오고 있는데요. 한쪽에선 출생률을 높이기 위해 애쓰지만 한편에선 갓 태어난 생명이 사라지고 있는 현실입니다. 정치권이 논의 중인 출생통보제든 보호출산제든 그 근본 취지는 누구든 아기를 안전하게 낳고 키울 수 있는 환경을 국가가 만들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7시 뉴스 마칩니다. 경남은 뉴스7 경남입니다.